그다음에 이제 공급 방식이라고 하는 거, 공급 방식을 비교를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제 공급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나누면 단상으로 공급할 거냐, 이제 삼상으로 공급할 거냐는 건데, 단상의 경우에는 2선식이 있고요, 3선식이 있는 거고요. 삼상은 3선식이 있고 4선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송전하고 배전은 다 삼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삼상 3선이 되면 뭐라 그래요? 송전. 삼상 4선이 되면 배전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내용을 하나 얘기해 볼게요. 전원이 이렇게 있고요, 부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전원이 있고 부하가 있다면, 이것은 이제 전원은 220V에 뭐 60Hz 이렇게 쓰고요. 이게 뭐 전열기가 될 수도 있고 선풍기가 될 수도 있고 냉장고 될 수 있다 이거죠. 이 부하에 걸리는 이 전압을 뭐라 그래요? 단자 전압 또는 뭐라 그런다고요? 전격 전압이라고 그랬어요. 역시나 선과 선 사이에 걸린 전압이죠. 맞아요? 기기구에서는 뭐라 한다? 전격 전압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쪽에서 전선이 가서 전류가 흘러가지고 들어가서 나오겠죠. 맞아요? 가는 선을 뭐라고 하냐면 왕로라고 그러고, 되돌아오는 선은 귀로선이라고 그래요. 가는 선은 뭐라고? 왕로, 오는 선은 귀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귀로는 이제 대지로 하게 되죠. 대지 귀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제 접지단자 쪽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보통의 콘센트를 이렇게 봐도 양쪽에 이제 두 개잖아요. 그죠? 하나는 보통 뭐예요? 핫이라고 하고, 하나는 뉴트랄이라는 표현을 써요. 핫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게 왕로에 해당하는 거고요. 뉴트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귀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전기를 소모하는 데를 뭐라 한다? 부하라고 하죠. 부하가 많이 걸리면 과부하 걸렸다고 하고, 부하가 적게 걸리면 뭐야? 경부하라고 하죠. 부하 종류는.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경부하, 부하가 작게 걸렸다. 실제 공급량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중부하, 적당히 걸려있다 이런 얘기고, 과부하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문제가 좀 있죠. 맞아요? 공급 용량 오버해 쓰고 있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경부하고 중부하를 얘기했고요. 과부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죠. 이제 사고가 난다든지 하는 경우에 과부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제 이렇게 공급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때 우리가 보통의 단상 전력 하나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해보세요. 첫 번째는요, 단상 2선식으로 우리가 공급을 하는 경우를 보자고요. 단상 2선식으로 공급하면 선로는 두 선이고요. 부하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을 거예요. 여기 전압을 어떻게 해요? V라고 표현하면 전류가 I고 가서 되돌아오죠. 맞아요? 이때 부하의 전력은 어떻게 돼요? VI 코사인 세타랍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단상 전력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냥 역률은 항상 1이라고 봐버리면, 여기서 일선당 전력은 어떻게 돼요? 일선당 전력 P는 2배 VI가 되니까 0.5의 VI다. 이건 뭘 기준으로 한 거예요? 부하 전력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부하 전력. 이게 되죠? 부하 전력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는 거는 뭐라 그래요? 왕로. 요거는 귀로라고 불렀어요. 그죠? 왕로선 하나, 귀로선 하나 이렇죠. 맞습니까? 이거를 뭐라 한다? 이거를 단상 2선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집에 쓰고 있는 건 다 단상 2선식이죠. 우리가 대표적인 전압은 220으로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단상 3선식이에요. 잘 보세요. 왕로, 귀로가 됐어요. 그렇죠? 단상이죠? 다시 하나 더 붙였습니다. 왕로, 여기를 귀로로 잡아요. 이거 하나는 이렇게 한 거죠. 주먹 이렇게 보세요. 하나는 이렇게 온 거고, 하나는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P는 단상 전력이니까 VI 코사인 세타. 얘도 P는 VI 코사인 세타니까 전체적으로 공급된 건 얼마야? P는 2배 VI 코사인 세타. 역률은 1이라고 나도 되죠? 맞아, 역률 1이라고 보자 이거야. 자, 여기 보세요. 주목.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가 A선이고 이게 B선이면 공통으로 들어오는 귀로선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중성선이라고 불러요.
이게 됩니까? 그런데 부하가 만약에 둘이 똑같으면 중성선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이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는 양쪽에 흐르는 전류를 빼보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10A, 여기 10A 하면 여기 흘러 안 흘러? 안 흐르는데 여기 10A, 여기 8A 하면 중성선이 몇 A 흘러요? 2A 흐르게 된다 이거죠. 이게 됩니까? 자, 그런데 이것도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공통 중성선의 이름은 뉴트럴이었습니다. 그래서 뭐야? 귀로선이죠. 공통 귀로선. 그죠? 뉴트럴을 썼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이렇게 되는 거라면, 일선당 전력은 3분의 세선의 2배 VI예요. 0.67의 VI. 자, 보세요. 일선당 공급 전력이 보다 단상 2선보다 단상 3선이 많아요. 또 한 가지는요. 단상 3선식의 매력은 이거예요. 이게 뉴트럴선이니까 여기가 110V예요. 그렇죠? 이렇게 잡으면 몇 볼트예요? 220V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되는 게 이거던데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왔으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가면 얘랑 만나서 없어지는 거 아니었는데 만약에 중성선이 없어지는 경우에 중성선이 없어지면 이렇게 잡히면 이쪽이 왕로가 되고 이쪽이 귀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20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두 종류가 되는 거죠. 전원을 두 종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장점이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110이면 220이지만 지금 현재처럼 우리가 여기를 220으로 이렇게 쓰고 있으면 여기는 얼마예요? 440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이한 경우긴 하지만 공장용에는 440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압 만드는 거에 220하고 440을 동시에 만들어 쓸 수 있는 건 뭐다? 단상 3선밖에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10에 220도 단상 3선이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압이 딱 2배밖에 안 돼요. 나머지 못하는 거죠. 이게 됩니까? 이걸 뭐한다? 단상 3선식이라고 해요.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삼상 3선식을 보는데 삼상 3선식은 자 일반적으로 이제 뭐 Y 결선하든 델타 결선하든 관계없지만 삼상으로 공급을 했어요.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 무슨 전류예요? 선전류. 여기 걸리는 전압은 선전압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런 상태에서 부하에 공급을 해요. 그러면 삼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델타로 결선하거나 Y로 결선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델타나 Y로 결선해요. 이러면 여기에 전력은 우리가 회로에서 배웠다시피 삼상 전력은 어떻게 돼요? 루트 3의 성간전압 선전류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배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면 여기나 얘나 다 똑같잖아요. E나 V나 똑같죠? 여기 보세요. 여기는 V라고 해놨지만 이걸 E로 써도 관계는 없죠. 맞아요? 여기도 뭐 V라고 해놨지만 여기도 V라고 해놨지만 E로 써도 관계없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삼상 공급할 수 있는 거는 선전압 선전류에다 0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일선당 전력은 3분의 뭐야? 루트 3의 VI가 돼서 0.57의 VI가 돼요. 이게 됩니까? 그런데 주목. 어차피 단상을 하려면 선이 몇 선 필요해요? 2선 필요하잖아요. 삼상은 뭐야? 선 하나만 더 있어도 삼상까지 공급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네 번째. 삼상 4선식의 경우는 이렇게 해보자 이거죠. 여기가 대지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하나 가서 일로 들어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뭐야? 주모. 이거 하나네 그냥. 맞아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여기로 가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오겠네요.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오죠. 맞아요? 이걸 뭐라 그래? 공통 중성선, 공통 기로선을 뭐라 한다고? 중성선. 몇 상 몇 선이에요? 3상 4선이에요. 그러니까 3상 4선식의 경우에는 여기 하나가 P를 단상부와 VI 코사인 세타로 본다면 이런 게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는 삼상부하 1개였지만 여기는 뭐야? 단상부하 3개 쓸 수 있다는 거죠. P는 3배 VI 코사인 세타, 역류는 뭐 1이라고 놓으면 일선당 전력은 얼마야? 4분의 3 VI가 돼요. 0.75의 VI예요. 그럼 보세요.
부하에 공급할 때 제일 좋은 방식은 뭐예요? 0.75가 나, 0.57이나 0.67이 나요? 아니면 0.5가 나요? 제일 좋은 건 부하에 공급하는 건 뭐가 제일 좋아요? 삼성산전이 제일 유리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주모. 자, 송전하고 배전 중에 부하에 공급하게 되면 누구라고? 배전이라고 했잖아요. 배전은 그러니까 몇 선이에요? 3상에 4선식으로 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잘 보세요. 송전을 하게 되면 이거에서 헷갈리는 거야. 송전을 하게 되면 부하가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이 선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송전을 여기 전체 송전을 100을 해야 되는데 3선이면 100으로 나누면 33.30 공급하는 거죠, 한 선당. 근데 여기는 송전하는데 괜히 쓸데없이 중성선이 있는 바람에 4분의 100 하니까 얼마야? 25밖에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럼 부하가 없이 그냥 공급할 때는 뭐가 더 유리한 거야? 이게 됩니까? 따라서 뭐예요? 여기가 부하에다가 공급을 할 때는 안 할 때는 송전하는 쪽은 뭐다? 삼선이 유리하다는 거야. 물론 단상보다는 삼상이 무조건 유리하죠. 한 선만 더 있어도 삼상 송전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사 공부나 이런 거 하면서 제일 많이 난점이 뭐냐면 부하가 있냐 없냐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부하에 공급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무슨 전력이라 했어요? 부하 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송전은 뭐냐면 송전 전력이에요. 보내는 거예요. 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단상 2선이나 단상 3선으로는 송전하지는 않죠. 배전하지도 않고. 이게 됩니까? 아까 내선에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뭐라 한다? 우리는 공급 방식별 비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 송전 방식은 뭐냐? 3선 3선이다. 배전 방식은 몇 선 몇 선이냐? 3선 4선이다. 이런 얘기. 그렇죠? 이런 얘기는 참 촌스러운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전력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또 난점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부하에 대한 얘기가 좀 있고요. 부하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접지하고 절연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모 이런 어떤 기계기구가 있는데 기계 모터예요. 모터를 접지를 해야 돼요. 접지를 왜 하냐 이거죠. 접지를 땅에다 해놨어요. 땅에다 딱 접지를 해놨어요. 땅에다 묻어놓는 거야. 즉 뭐야? 땅에다 묻어놓으면 대지는 웬간한 전하가 들어와도 정전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일정전이 즉 영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영전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이 외화면은. 그럼 보세요. 여기에 봤더니 저항이 한 15옴쯤 되더라 이거야.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다면 그죠? 인체는 보통 몇 오음이냐? 3000오hm 정도 돼요. 접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얘한테 전류가 흘러와서 오면 접지를 안 한 상태에서는 이 전류가 그대로 얘를 타고 다 흐를 거예요. 맞습니까? 얘는 감전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저항이 여기는 15ohm이고 여기는 3000ohm이 둘이 붙어 있어요. 병렬로 붙어 있는 거죠. 대지를 기준으로 둘이 병렬로 붙어 있죠. 여러분들 페로 공부할 때 배웠죠? 이건 한 번에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둘이 병렬로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류면 저항이 쪽으로 가겠어? 많은 쪽으로 가겠어? 일로 다 흐를 거예요. 일로 다 흐른다고. 얘는 안전해지는 거죠. 맞아요? 이런 상태를 위해서 접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접지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뭐 설비 기준 하면서도 배우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접지를 합니다. 그래서 접지를 한다는 의미는 결론적으로 접지를 한다는 의미는 이상전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방어도 되지만 중요한 건 뭐 인체 감전사고 이런 것도 방지가 되지만 사실은 뭐야? 전력 설비를 보호하자는 역할도 있어요. 이 절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연이라는 것은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거야.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런 기구인데 여기를 전기를 안 통하게 하려고 여기다 전부 다 뭐야? 고무를 뒤집어 씌웠어요, 아예. 여기 전류가 흐르면 전류 흐릅니까? 안 흐르죠, 부도체니까. 맞아요? 이렇게 만들면 뭐란다? 이걸 절연이라고 그래요. 절연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전기가 흐르려면 전압이 걸려야 전기가 흐르죠. 결론은 절연이라는 건 뭐야? 전압이 안 걸리게 하자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보면. 그래서 전류를 안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연이 되어 있는 이 절연체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되면 이 전류의 이름은 무슨 전류예요? 누설전류라고 불러요. 리키지 커런트라고 하죠. 절연을 해놨는데 절연체에 흐르는 전류 뭐라 한다? 누설전류라고 부른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절연체에 대한 거 반드시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절연이 뭐고 접지가 뭐다 이런 것들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주목.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철탑이에요. 전선이 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절연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절연해야 되는데 전선과 전선 사이는 뭘로 절연하는 거예요 지금? 공기로 절연돼 있어. 아, 전선과 전선 사이는 뭘로 절연돼 있다? 공기로 절연이 돼 있다. 그랬더니 저는 공기는 도체인데 어떻게 절연합니까? 공기가 도체였으면 우린 죽었죠? 그죠? 왜? 콘센트에서 도체니까 공기를 타고 전류가 흘러서 나한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만약에 도체라고 생각하면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 맞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철탑은 어디 있어요? 땅에 박혀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전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지전압. 전압이 있고 여기는 0V면 어떻게 돼? 이리로 절로 다 흘러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철탑과 얘 사이를 절연을 해놓는 거예요. 요걸 뭐예요? 절연체예요. 애자라고 부르죠. 애자는 뭐예요? 전선과 결로는 대지 사이를 절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예요? 여기서 전류가 흘러와서 일로 가지, 일로는 안 오죠. 절연이 돼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절연체가 절연이 깨졌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흘러버릴 수 있다. 이해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 많이 배운 게 뭐냐면, 자기학에서 배우면 전개세기라고 하는 게 있죠. 전개세기가 결국은 뭐예요? 절연의 척도가 되죠. 전개세기 2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예요. 단위는 볼트 퍼 미터입니다. 맞아요? 이 전개세기 2를 다른 말로 절연내력 G라고도 하죠. 예를 들어서 전개의 강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절연이 깨진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전개세기가 크면 절연은 어떻게 돼요? 파괴될 우려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전개세기를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이. 낮추려면 어떻게 해요? 전하를 조금만 흘려? 아니, 전류가 흐르는 거 정해져 있는 거고. 어떻게 합니까? 전류가 흐르는 곳과 거리를 멀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전류가 흐르는 곳과 거리를 멀게 해놓으면 전개 강도는 낮아지죠. 맞아요? 그런데 전개라고 하는 것, 특히 전하는 어디 많이 모여요? 뾰족한 데 많이 모이는 거야. 뾰족한 데 많이 모이니까 나중에 전선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연선의 타입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 매끄러우니까 전개가 다 똑같을 텐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전하가 이렇게 뾰족한 데 많이 모인다고 그랬죠? 맞아요? 여기는 뭐야? 순간적으로 고전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러면 똑같은 전기가 흘러도 여기는 뭐야? 절연파괴가 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쪽에 전하가 많이 모이니까요. 그러니까 뾰족한 장소가 되는 곳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연선을 쓰긴 하지만 사실 이런 어떤 전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죠,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뭐야? 절연 파괴가 올 확률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국부적으로, 부분적으로 고전기가 걸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자, 전개의 강도가 계속 올라가다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다의 끝은 뭐예요? 방전으로 이어지죠. 이거의 그 핵심이 뭐예요? 뇌방전이라고는 들어봤죠? 낙뢰? 구름의 전개가 그저 뇌운이라고 그러죠? 전기를 가지고 있는 구름이 전기 강도가 계속 올라가다 나중에 어떻게 탁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 한다? 그죠? 뇌방전이라고 부르죠. 이게 됩니까? 또는 뭐예요? 이런데 국부적으로 전위가 많이 올라가서 전기의 강도가 올라가면서 절연이 깨지는 현상을 뭐라 한다? 코로나 방전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가 강도가 올라가서 절연이 깨지게 되는 상황을 뭐라 한다? 방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불꽃이 튀는 거죠. 그걸 뭐라 한다? 우리말로 한자로 섬락이라고 그래요. 플래시 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국부적으로 굉장히 높은 전압이나 고전기가 걸리면 전압이 많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크기에 따라 크기보다 전압이 많이 걸리면 어떻게 돼? 높은 전기가 되는 거죠. 그때 방전이 되는 거고 그걸 뭐 한다? 그거를 섬락이라고 부른다. 용어를 정확하게 아세요. 섬락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선로하고요. 전로예요. 선로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전선로의 약자예요. 전선을 써서 가고 있는 이런 애들을 뭐란다? 전선로라 그래요. 전로, 선로. 근데 전로는 뭐냐면 통상 전기가 사용되는 모든 곳이에요. 전기가 사용되는 게 전선로만 있어요? 전동기에도 전류가 흐를 거고 다 흐를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전기가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다 뭐라 한다? 전로라 그래요. 그럼 선로보다는 전로가 어마어마하게 큰 내용이죠. 내용상으로. 이게 됩니까? 선로보다는 뭐가 크다? 전로가 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전로나 기기에 저런 레벨이 경감된다 이렇게 하면 전로는 뭐예요? 선로는 알겠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통상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모든 것을 뭐라 한다? 전로라고 부른다. 그래서 전로냐 선로냐 이 얘기도 꼭 기억을 하세요. 용어를 조금 알아두는 게 좋죠. 그렇죠? 용어를 꼭 좀 알아두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로냐 선로냐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로하면서도 많이 했겠지만 유효전력하고요. 유효전력은 뭐야? VI 코사인 세타를 우리는 유효전력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다른 말로 소비전력 또는 그죠? 평균전력이라고 부르죠. 이게 됩니까? 두 번째. 얘를 뭐라 불렀어요? 무효전력이라고 불렀어요. 무효전력은 뭐라고요? 무효전력은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요.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전력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얘네들을 동시에 포함해서 뭐예요? 피상전력을 구축하는 애들이에요. 이게 됩니까?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뭐예요? 공급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공급해 주는 건 모든 게 피상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변압기 용량 모르게 사나요? 피상전력이잖아요. 공급자 입장이다 이거죠. 그때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 입장과 사용자 입장을 계산을 한 거죠. 공급자는 뭐예요? 전압전류만 있으면 되고 얘는 유효전력해서 곱하기 100이에요. 유효전력과 그죠?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백분율 값이에요. 역률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예요? 백분율이에요. 여러분들 문제에 맨날 역률이 얼마예요? 0.8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지만 실제는 뭐야? 80%라는 뜻이에요. 의미상으로. 그래서 항상 이거 잊지 마시고요.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이 했죠, 그죠? 여기 뭐야? i제곱 r로 놓고 계산해서 뭐 저항에 소모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여기는 뭐야? i의 제곱 리액턴스에서 리액턴스에 소모한 전력. 사실 소모된 건 없지만, 그죠?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야? 임피던스 전체에서 저항과 리액턴스니까요. 전체 임피던스에 소모된 전력으로 본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요. 특히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급자는 잘 보세요. 주목. 공급자는 일정하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유효전력, 여기를 무효전력이라 그러면 피상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유효전력하고 무효전력을 제곱해서 계산하겠죠? 결국은 뭐야? 제곱하면 원의 반지름이 뭐가 된다? 피상전력이 돼서 이쪽이 유효전력, 이쪽을 무효전력 Q라고도 쓰거든요. 무효전력 공급한다 이거죠. 그럼 보세요. 통상 한전에서 공급해주는 양은 똑같은 거죠. 맞아요? 만약에 잘 보세요. 내가 이 무효전력을 줄이면 이만큼의 쓸 수 있는 유효전력이 늘어날 거고요. 만약에 무효전력이 늘어나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쓸 수 있는 전력이 이만큼 없어진 거죠. 맞아요? 이렇게 조정을 할 거예요. 왜? 공급자는 항상 일정하니까요. 공급자는 일정하겠죠. 한전에서 여러분들 야 너는 오늘 조금만 써 하고 조금만 보내주지는 않잖아요. 항상 일정량을 보내주니까 공급자는 똑같을 거고 뭐야?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무효전력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효전력에 대한 제어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게 또 관건이에요. 무효전력,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진상으로 가는 게 좋은 거냐? 무조건 지상으로 가는 게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 조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자기학 시간에 다 배웠는데 아직까지도 좀 그런 게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저항이나 그 다음에 인덕턴스는요. 그 다음에 컨덕턴스하고요. 정전 용량이라고 하죠. 캐패시턴스. 얘들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어쨌든 얘들을 연결한다고 보면 그죠? 연결한다고 보면 연결의 측면에서 뭐가 항상 나와요?
항상 용량이 늘어나는 쪽을 연결하거든요. 아니 연결해서 줄이려고 연결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요들. 자, 그럼 얘들은 어떻게 돼요? 아,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다 직렬로 연결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병렬로 연결을 시키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왜 직렬로 하고 왜 병렬로 해요? 직렬로 하고 병렬로 하면 용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캐패시터 용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돼요? 병렬을 넣어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인덕턴스를 늘리려면 어떻게 돼요? 직렬로 연결할 거야. 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뭘 생각하시면 되냐? 인덕턴스는 뭐야? 선로의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 저항이나. 인덕턴스는 뭐로 표시해요? 오메가 L. 즉 뭐예요? 유도성 리액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덕턴스가 크다는 건 뭐야? 리액턴스가 커서 전압 강화나 손실이 많아진다는 뜻으로 나타나요. 이게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까지만 할게요. 자, 항상 전압을 기준으로 해요. 잘 보세요.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가 위상이 늦은 거를 뭐라 그래요? 지상이라고 불러요. 전류가 위상이 앞서는 걸 뭐라 그래요? 진상이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역률이 0.8이야. 지상.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용상으로. 이 세타가 얼마야? 코사인 세타를 했더니 0.8이었다는 거죠. 자, 역률이 0.6. 진상.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세타를 코사인 세타 했더니 0.6이 됐다는 거죠. 여기 있다는 거죠. 맞아요? 통상적으로는 뭘 기준으로 한다? 전류의 위상을 가지고 진상이냐 지상이냐를 얘기한다. 이죠. 이해됐어요? 전류의 위상을 가지고 진상이냐 지상이냐로 따진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어떤 건지 내용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진상이냐 지상이냐.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여기 오면 뭐예요? 동이상이 되는 거죠. 전압전류. 동이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진상이냐 지상이냐 뭐 동이상이냐 이런 얘기들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전압전류를 가지고 할 때 특히나 이 진상이냐 지상이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돼요. 중요한 팩터가 되고 실제로 우리가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그 진상, 지상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올 거고요. 앞으로도 전력공학이 되면 계속 나올 거예요. 진상, 지상. 그 다음에 뭐야? 유효전력, 무효전력. 그렇죠? 그 다음에 전개가 뭐 고전기가 걸려서 어떻게 되고 애자가 뭐고 이런 얘기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유도하기보다도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았으면 좀 하기가 좀 수월했지 않냐라고 내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상, 지상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는 뭐 전력공학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죠?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